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오늘 새벽 집행이 됐죠.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이 됐습니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12일 만의 일입니다. 이제 관절을 10시 41분에 출발해서 공수처에 10시 53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사전에 녹음한 영상 메시지를 언론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 수사권 없는 기관의 영장이 발부되는 것, 무효인 영장에 의해 체포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배종훈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 없이 법원이 두 차례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한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런 내란 수괴의 피의자로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의해서 입건된 대통령, 체포영장이 두 차례나 발부된 이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체포하는데 43일이나 걸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금치 못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 국가가 아니라 불법과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무법 국가로 전락이 됐을 텐데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볼 때는 뭐 수사를 거치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 수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추한 모습 좀 보이지 말고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체포영장 이제 집행까지 이제 5시간 30분 걸린 거는 이제 관저 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하고 이제 계속 협상이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 측은 이 자진 출석을 뭐 협의 중이다.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평론가님 볼 때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그동안에 주장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끝까지 미혹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 출석 요구가 왔을 때 뭐 악법도 법이다. 뭐 지금 뭐 모든 상황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차라리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출석을 하고 그리고 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 밑에 사람들 그렇게 내 지시받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하지 마라. 차라리 그러고 갔더라면 훨씬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또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법조인으로서의 자세에 합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자진 출석을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일종의 꼼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가 돼서 들어가게 되면 구금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수사 받는 동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법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진 출석 형태로 하게 되면 본인이 언제든지 오늘 조사 그만 받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겠다 그러면 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런 것을 좀 이제 의도를 했다. 그런 점에서 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미혹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어쨌든 이제 체포 과정에서 이제 불상사는 없었고, 어쨌든 생각보다 이제 쉽게 체포가 됐잖아요. 네. 원래는 뭐 2박 3일까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한 30여 명 가서 맡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쉽게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버스 차벽 예. 또 원형 철조망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했고 또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땐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으로까지 갈 수 있었을까 했는데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호관들 대부분이 이 불법적인 짓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했고 그다음에 그 지금 대통령도 어느 정도 어느 단계 특히 1차, 2차, 3차 저지선이 있었는데 그 저지선들을 지키고 있었던 건 경호관들이 아니고 빈 버스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다면은 경호관들이 상당한 심적 동요, 특히 본인들이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고 지휘부는 생각을 했지만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해적 요소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집행을 막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 더 나아가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그 죄가 형성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입건될 경우에 본인들의 미래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입장문에서 보면 물리적 충돌 또는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결단한 것처럼 이제 지금 뭐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명분과 어떤 그 물리적 그 한계 뭐 이런 것에 봉착했기 때문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백기투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조 부대변인 뭐 당에서는 보니까 뭐 여러 의원들이 여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이런 여진한 시각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현장을 찾은 의원들 숫자 자체가 지난번과 비교해서 좀 줄었습니다. 일단 줄었고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가신 분들이 뭐 제 각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가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공수처의 그런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반발해서 법치를 지키려고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이렇게 체포가 되는 상황이 좀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비극을 초래한 것은 대통령께서 진작에 그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사실 지금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한 분들도 다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진작에 국론 분열적인 모습이 보여졌을 때 진작에 좀 관저 밖으로 나오셔서 공수처의 부당한 행위 그리고 수사기관의 이런 폭주를 법정이나 그런 수사 당국에서 밝히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부당했다라는 것을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만큼 직접 밝히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진작에 자진 출석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윤석열에게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 경호처도 자기 살 길 찾았던 것 같다 이런 의견. 공수처 결국 체포는 했지만 참 무능해 보입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 관저 앞에 왜 나갔을까 이런 의견.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자.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juk 대변인 이제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계속 며칠 전부터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체포 과정 중에 체포를 해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불구속 기소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 임무 종사 역할을 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해서 계엄사령관 또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그 인물들이 이미 구속되었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지금 재판에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가장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지금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141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사상 처음이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각각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민주당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다.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이 됐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공수처 수사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내가 체포영장에 응한 것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극단적 진영 정치에 빠지다 보니까 심리적 내전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치적 내전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라고 네.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 뭐 오늘까지 입장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물리적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이 관저 앞에 몰려간 국회의원 숫자가 줄었어요. 예, 그건 뭘 의미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방침에서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이 혹시라도 탄핵 안 당하고 다시 되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충성심도 좀 보이려고 하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충성도가 점점 약해지는 게 이렇게 눈으로도 확인이 될 정도다 하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생각보다 빨리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손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어쩌면 이미 그렇게 방향침을 정하고 언제 그런 입장 선회를 할 건지를 좀 고민 중인 그런 상황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배정부 위원장. 네. 지금 이제 성일정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면에 다 이재명의 대권 욕심이 있다. 불법 체포이고 민주주의 아니다. 이런 또 주장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국민의힘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승전 이재명인데 모든 것을 다 이재명을 걸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동조할지 좀 의문이고요.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모든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때리기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심지어는 이제 군대까지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 여기에다 대고 또 이제 이재명 때문에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라는 논리로 국민들에게 강변을 하면 과연 어느 국민들이 이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지금 조기 대선이 제가 볼 때는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지지율 또 현재의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나온다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은 누군가? 저는 그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2등 공신은 누굴까? 그는 친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세 번째 3등 공신 누굴까? 그러면 국민의힘에 특히
뭐 지금 관제까지 앞에 가가지고 이재명 뭐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수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정말로 보수가 되살아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특히 그나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신락 같은 희망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본래의 보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보수의 핵심은 뭡니까? 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법치를 부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강성 콘크리트 지지층이 많이 모여도 30%밖에 모이지 않는데 30% 가지고 0.7% 차로 신승한 국민의힘이 집권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멀리 보고 정도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 보수가 사는 길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정치 공세 측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제 공수처를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사실 좀 아이러니한 거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민의힘 추천으로 해서 청문회까지 받았고 그때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좀 반대를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해왔었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들 그리고 공수처의 무능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 엄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공수처를 욕해서 이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께서도 담화를 통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행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공언하셨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한남동에 모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열성 지지자분들의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 측면이 과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탄핵 국면은 지났다고 봅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섰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반 이재명 정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조사들에서도 동시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탄핵 찬성 그리고 계엄에 대한 강경한 반대 여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극단적 지지층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수권 정당이고 집권을 위한 정당입니다. 대중 정당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엄청난 반대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표까지도 끌어모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일련의 행동들이 과연 일반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의아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공수처의 책임은 공수처의 책임대로 묻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대로 하고 동시에 대통령께서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그것에 맞붙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도를 갈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굉장히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때리기에 열중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사실상은 이미 그들도 관심은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뭐 다시 또 재결집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실제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재결집한 표심이 과연 윤석열 지키기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은 안 돼. 이 심리로 지금 똘똘 뭉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뭐 대선 때 표출됐던 이제 보수 진영의 기본 그런 정서들이 이제 그대로 지금 이제 투영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여론 지표상으로 보면 이미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된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진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아닌 척하지만 이미 마음은 다 조기 대선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예, 그런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인 것이다라는 부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거의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날이어서 참담하다.
라고 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시 20분 지금 이제 시작이 됐겠네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급 비상의총을 갖는다고 합니다. 체포나 이제 공수처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이건 괴리가 아니라 궤변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표를 역임했던 한동훈 전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12월 3일 그 새벽에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같이 표를 행사한 분들이 18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요? 그 밖에 있었던 분들이 사실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개별 의원의 발언인지 아니면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 지도부,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의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상 양두구육 같은 거였다라는 걸 자백하는 거 아니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반성과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런 식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려고 했던 모습, 그동안 40여일 동안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모습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지적드리면서 지금 12.3 비상계엄이 왜 내란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합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그 국회 의사당을 짓밟았고 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들어가서 장악하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한 것, 이것을 갖다 국헌 문란의 행위라고 하고 그리고 상당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했던 것, 이것들이 폭동이라고 얘기되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이건 내란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 그 혐의가 오늘 이 체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석방해야 되는데 제대로 될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여야 지지율은 자, 윤석열 체포됐으니 이제부터 다시 봐야 한다. 그래서 자, 국격을 떨어진 게 한 게 무리한 체포다라는 게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의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끝까지 저항한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라는 또 주장을 한 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동안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상승세였잖아요.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체포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어떻게 보세요, 짧게? 현재까지의 여론 지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보수 더 높아질 수 있다. 아니요, 더 높아지지는 않는데 네. 결집도는 더 강해질 거라 이렇게 강해진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관심은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그 윤석열 지키기에 앞장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수상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분들이? 뭐냐면 다 자기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왜 저렇게 지키기에 앞장서고 그러면 당내 안지 앞으로 보수 가고 지지자들의 어떤 마음을 산다는 거죠? 포스트 윤석열 시대를 대비해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을 다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정치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그럼요. 그게 좀 제가 보건대는 눈에 너무 확연히 보인다. 뭐 자기 그거죠, 정치 한다는 부분에 100% 공감하고요. 근데 김기현, 나경원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판사 출신이다. 또 하나는 5선의 국회의원이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법원이 두 차례나 적법한 절차에서 발부한 이 체포영장이 불법영장이다. 뭐 헌법 파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분들이 지금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법리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에 찌든 것 같아요. 그래서 5선의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권력에 중독이 돼가지고 권력 유지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영의 노예가 돼가지고 오로지 이 진영만 바라보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이런 것은 안중이 없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정치인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어떻게 심판해야 되느냐? 표로 심판해야 된다.
지금 44명이 관제에 몰려가서 스크럼 짰고 이번에는 이제 28명이 또 몰려갔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두고두고 유권자 국민들은 기억을 해서 표로 심판해서 주권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체포를 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공수처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이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항도 수사를 해서 청구를 해야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